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자치단체는 7월 1일 시작되는 민선 8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선 8기 추진할 핵심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을 초청해 민선 8기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대전 CBS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동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경제도시를 화두로 내세운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기업의 방산 기업들을 500만 평 조성에다가 대거 유치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형 산업단지에 방산 기업과 항공 우주 기업, 나노반도체 핵심 기업, 플랫폼 기업 등을 유치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자본금 10조 규모의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대전 이전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선순환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대형 인프라 사업들의 경우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노선과 급전 방식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대표적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4호선, 5호선을 동시에 추진해 간다. 그래서 단계별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도시의 대중교통 그랜드 플랜을 도시철도로 확립을 하고 새로 짓기로 한 야구장 등 주요 현안들도 발전적인 수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램 문제나 또 나가서 야구장 문제 그리고 장대 교차로 문제 이런 현안들 중에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수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경제와 교통, 과학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혁이 예고된 민선 8기 대전시정,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거를 치르셨겠지만 그 어느 선거보다 특별하고 치열했던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145만 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질 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선거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만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현안 중에 지금 빨리 매듭을 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부여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또 대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이런 각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대전시 투표율이 49.7%로 지난 12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또 이장우 당선인의 득표율은 51.19%로 허태정 후보와 격차가 2.39%였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시민 패널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동 처장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낮은 투표율 박빙의 승부 대전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었는데요. 이 낮은 투표율 같은 경우는 대전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는 30%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왜 이렇게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졌냐?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에 이어진 그 지방선거라는 부분이 좀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투표에 지쳤다.
그리고 지방선거임에도 지역의 정책이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정치 이슈가 중심이 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투표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해서 이 낮은 투표율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나 지방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해 나갈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김미성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낮은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간절히 투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고, 이제 부동층도 높았다라는 이제 의미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지지자가 있는 이제 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만,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정치로부터 얻는 효능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장우 당선인과 이제 허태정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굉장히 적기는 했지만 이게 방송 3사 출구 조사보다는 더 벌어진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2일 만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네. 지금 4번 당선을 했는데 격차가 아주 크게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전이 선거가 거의 항상 팽팽하고 특별히 중앙정치 어떤 무대가 기울어지지 않고서는 거의 팽팽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저 두 분이 말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좀 뭐랄까 김이 좀 빠졌다 할까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에 가장 직결된 지방자치 선거가 더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우리 도시는 우리 스스로 갖고 오고 일구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까지 이제 열흘 남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위는 실무형 중심으로 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승리했다고 해서 인수위가 시정 전체를 무슨 압박하는 구조가 돼서도 안 되겠고, 단지 현재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를 일단 점검을 하고 취임과 동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최단기간에 극복을 해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트램,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그리고 좀 예산 부족에 있는 온통화폐 문제, 온통대전, 지역화폐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나아가서 교통체증에 있었던 장대교차로 문제, 또 나아가서 유성지역 혼잡한 여러 가지 교통 상황 문제, 또 제가 공약했던 공약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조용하게, 그리고 조용한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그런 인수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용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민선 7기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 가운데 계승할 것과 아니면 재검토해야 될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 시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두 분의 시민 패널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당선인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동 처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그 인수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추구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인수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을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민선 8기의 방향성은 무엇이다. 주요한 사업들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요. 지금쯤이면 한 번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좀 듣는 과정도 좀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대선 시소를 통해서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지 우리 당선인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인수위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이렇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수위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게 현안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인수위가 이런 근본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까지 잘못 허틀어 놓으면 그것이 시정 정책의 핵심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시정의 핵심 정책은 제가 취임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현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인수위를 조기에 좀 매듭을 할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보고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요. 또 공직자들을 대고 계속 인수위에 자꾸 부르는 것도 시정 공백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상당 부분 시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요즘 인수위를 하면서 가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 담당 국장 보고 시민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트램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브리핑을 해라. 왜냐하면 제가 현재 임기가 시작된 건 아니고 제가 임기가 시작돼 있으면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할 텐데 그리고 인수위는 내실 있게 해서 최종 보고서에 잘 담아서 최종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맞다. 수시로 브리핑을 잘못해서 잘못하면 시민들이 시정의 방향 자체를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또 핵심 부분, 핵심 현안 사업 중심으로 요 문제가 있으면 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심도 있는 논의 정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직자들하고 또 충분하게 논의해서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김미성 기자님 질문 듣기 전에 제가 트램 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트램 사업 관련되어져서는 저속 문제하고요. 예산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서 뭐 26km로 설계되었던 속도가 이제 22km로 절감되면서 이건 뭐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초 7천억 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었다라는 점인데 이 인수위에서 이런 문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제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뭐 세밀한 건 다음 주에 받게 됩니다만 트램 첫 보고에 예산이 한 7,400억에서 1조 4,800억 가까이 더 필요한 거 이제 늘은 걸로 그래서 예산이 2배 정도 더 필요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놀란 건 뭐냐면 시민들에게 일찍이 알렸어야 될 내용들이 감춰져 있었다. 이미 지난 5월쯤에 이미 그런 판단이 쓴 것 같은데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첫 보고가 됐고 그 안에서도 저 티비고개하고 저 대동 오거리에서 가양 사거리의 이 좁은 4차선 도로 안의 문제 그리고 충남대 앞에 벚꽃길을 사실 벚꽃을 길을 없애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하면 2조 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7,400억이 갑자기 어느 날 1조 4천억이 됐다.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행정의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숨겨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속 예를 들어서 트램이 한 뭐 5, 60km 정도 때로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20km도 있고 평균적으로 30km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평균 20km대라면 어떤 데는 더 저속으로 하고 좀 더 빨리 갈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사거리에서 우선 트램의 우선 통행권이 보장될 것이냐 아니면 이 법에대로 보행권이 우선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램이 먼저 지나가고 정시를 맞출 수 있는데 아니면 사거리의 교통체계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그제 보고되어 있는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내년 착공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최단기간에 극복하는 과정을 공론화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가까이로 확 늘었다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다시 예산과 관련된 중앙정부에서 뭐 예타를 다시 받아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세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전 시장님부터 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 대에서는 어떤 식이든 끊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가장 문제는 저는 저 지방자치를 전공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느끼는 것이 이 행정의 투명성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는 과정은 시민들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결단할 건 신속하게 결단을 해줘야 소외지역이나 시민교통권, 대중교통권이 확보돼야 될 필요한 곳에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에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일단 문제 없는 구간부터라도 착공을 해서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 문제나 뭐 그 전력 공급 방식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는 문제점 문제를 극복하는데 만약 국내 트램이든 철도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도 해결을 못하면 저 트램으로 발달되어 있는 외국인들이라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신속하게 보완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예를 들어 트램을 운행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트램을 실질적으로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트램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버스 정도로 일단 한번 시험 운행을 해보면서 교통 흐름과 서로 충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김미성 기자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베이스볼 드림파크여서 이제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제 전천후 대형 공연이 가능한 돔구장이 활용도와 활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이 되면 신속히 검토해서 유익하다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돔구장에 대한 구상 설계 변경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역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받지 않고요. 일단 인수위에서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보고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저의 기본 생각은 뭐냐. 기왕에 야구장 하나를 짓더라도 야구장 하나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예를 들어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무대 장치 뭐 이런 것들 특수 설계가 가능한지 또 왜냐하면 지금 저 싸이가 대전 공연을 하고 싶은데 월드컵 경기장을 원했는데 저 월드컵 경기장을 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거기서 뛰었을 경우 잔디가 완전히 훼손돼서 그쪽에서 잔디 보수 비용을 돈을 대겠다 하는데도 이걸 주기가 어렵다. 그런데 대전에 그럼 큰 경기장을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을 새로 질 때 사실은 사계절 야구뿐만 아니고 문화공연 뭐 또 예술공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그 안에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미 철거 개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 사업이 진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보고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밭 운동장 야구장 말고 야구장을 포함한 그 전체 블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따로 보고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야구장을 그럼 지금 방식대로 설계해서 만약에 할 수 없는 구조가까지 지금 정책이 진행됐다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설계 변경을 가능해서라도 제가 얘기하는 문화예술과 같은 특수한 기능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느냐 하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로 돔구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건설하고 기초 설계를 다시 보완을 해서 기초만이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돔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모았더니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늦춰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결국 야구장을 하나 지면 최소 저는 100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6개월 정도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대전 역사를 증축할 때 제가 그 당시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600억 가까이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을 현재는 세계적인 역세권 개발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걸 600을 들이고 헐지 말고 바로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서 기초를 해달라 해서 대전역은 지금 수직 증축 대비한 기초가 돼 있습니다. 돈을 더 들여서 해놨거든요. 헐지 않고도. 그래서 야구장도 만약에 지금 현재로 동구장이나 이런 거 설계 변경이 당장 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기초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돔으로 바꿀 수 있는 기초적인 건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동 처장님, 7기 민정 현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뭐 다양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닥친 게 온통대전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협회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었던 건데 장기적으로 이 온통대전에 대한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 경제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온통대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국에 아주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캐시백이 10%에서 15%까지 이제 확대를 해왔는데 문제는 한 2,500억 정도 아까 예산을 올해만 투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반영돼 있는 건 7월 중순쯤에 소진이 완전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9월 추경까지는 사실상 7월, 8월, 일부 9월까지 한 2달 정도 있는데 2달에 필요한 예산이 450억 정도 지금 10%로 적용할 때
그리고 연말까지는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문제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도 놀랐어요. 9월까지는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하려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좀 그것도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비비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유지를 해서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만약에 종료됐을 때 2,500억인데 거기에 하나은행하고 하나은행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하나은행에서 2차로 간 밴드에서 한 100억 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운영비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통대전의 기능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회사에다 100억을 떼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 100억이 시민들에게 직접 투입됐을 경우는 효과가 100억 원치 더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우리 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끼리 합의한 게 그냥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이렇게 하지 말고 충청권 전체에서 쓰는 화폐로 통합하면 어떠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남북, 세종, 대전을, 그래서 그 화폐를 충남에도 쓰고 대전도 쓰고 해서 서로 경제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상당히 접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금년까지는 현재의 어떤 기능을 상당히 유지를 하되 내년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사개 광역단체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마 코로나 전국에 이제 사실은 끝나가면 과정이기 때문에 했을 때 캐시백을 10% 돌려주고 또 15%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좀 해야 되겠다. 또 때로는 한 2,500억 상당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2,500억이 온통대전보다 더 어떤 시민들에게 골고루 효과가 있는 사업이 더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이 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 과거 시장들이 했던 사업들을 갈아엎는 건 상당히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이든 역대 시장들이 잘했던 정책들은 더 가다듬어서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또 때로 마무리 안 된 건 마무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문화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또 지방자치제에서의 가장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바로 전임자의 일들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 대에서 대전시는 끊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면서 이것이 전임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한다, 전임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고, 때로 잘된 건 더 보완해주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정리를 하면서 더 도시 발전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국 잘못하면 시민들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민선 7기 시정 현안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시정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선인께서는 인류 경제 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가지 경제 개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경제 중심의 시정 운영이라고 하는 이 시정 철학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정 철학의 핵심 가치는 인류 도시론으로 정했습니다. 대전시를 인류 도시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1등 도시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계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1등 기업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류 기업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인류 기업, 인류 도시로 저희 입장에서 가고자 하면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뭐 행복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일단 근본부터
가정의 가계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도시론 중에 가장 일차적인 가치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에 핵심을 둬야겠다. 일자리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성의 단기 알바자리가 아니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양질의 기차의 공공용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기업에게 산업용지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대전에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은 주택을 짓고 상업시설을 짓는 건 가능하면 현재 개발이 돼 있는 땅 안에서 해결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땅은 우리 청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 유치하는 데 써야겠다. 그래서 한 500만 평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 공약, 제가 하고 싶은 공약. 이제 뭐 항공우주기업 분야, 그제 방산기업 분야. 또 방산기업도 보니까 탱커 만들고 이런 건 이미 창원에 다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작지만 고성능의 무기 만드는 이런 문제들은 아직 공장이 구축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거 이런 것들을 대전의 방산 클러스터 이걸 조성하면서 확대를 해가야겠다는 생각하고 또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대전에 대한 집중적인 기업 지원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하고 대전이 이제 나노 연구원이 나노 반도체 세계적인 R&D 구축을 이미 해왔어요. 카이스트 산하에. 그래서 이거 나노 종합 연구원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연구원도 한 1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려서 세계적인 반도체 육성의 핵심을 이 대전으로 일본 좀 유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될 일이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헬스의 R&D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인데 다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 독자적이라도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대전에서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하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이 올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 좀 덜 투자하더라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부터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류도시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또 사회복지, 또 약자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청년들의 지원, 뭐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단 핵심은 일자리에 놓고 출발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선인께서 설명해 주신 인류 경제도시 공약 관련돼서 두 분 시민 패널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선 기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선거 동안이랑 이제 당선 이후에도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관심사여서요. 도시철도 3, 4, 5호선 동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시 발전에 대한 그랜드 플랜이 제대로 안 수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대중교통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제대로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닥치면 도시철도 1호선이 끝나면 2호선을 하고 그러니까 도시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끌 건지 버스 중심으로 갈 건지 대중교통 문제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50년 향한 기본 로드맵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 쭉 있는데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버스가 좋으냐, 도시철도가 좋냐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근데 저는 도시철도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을 넘어서 3, 4, 5호선 정도는 돼야 장기적으로 대전의 대중교통을 도시철도로 구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도시철도를 한번 출발을 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가는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15년 됐는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때 출발을 시켜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과정을 가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부터 재원적으로 먼저 투입을 하면서
교통 상황을 연결해 가는 과정으로 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동시 추진을 하니까 동시 착공하는 줄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4년 안에 동시 착공한다. 그게 아니고 추진을 출발을 해서 기본 계획부터 단계별로 계속 가면서 2호선, 2호선대로 이제 공사 들어가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는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는 따로 밟는다. 그러니까 2호선이 끝날 때쯤에 3호선이 또 출발을 해야 되고 또 4호선은 가장 교통 수요가 있는 구반부터 1호선, 2호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지선 문제를 연결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좋으신 건 대중교통의 그랜드 플랜은 도시철도로 간다. 그에 대한 큰 플랜 안에 3, 4호선을 동시에 추진해 간다. 그런 과정에서 착공하고 건설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저때 기초 플랜을 짜서 밀고 단계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정동 소장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인류 그 도시 관련해서 일자리가 좀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기업 유치를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필요하고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필요한 용지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엔 다른 자치단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경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대기업이 우리가 유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특별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각 도시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불리합니다. 지금 판교 신도시나 동탄 여기에도 지금 벤처기업들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청년들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서울로 가야겠다, 수도권으로 가야겠다, 뭐 일자리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시의 세락은 가속화될 거로 보고 대학에서 1년에 한 대전에서 5만 명 정도가 대전으로 왔다가 또 5만 명 가까이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500만 평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전에 제2의 대덕연구단지 구축을 하는데 그게 한 200만 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노기술연구원하고 하는데 한 110만 평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에 플랫폼 기업 중에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쪽에서도 대전에서 좋은 조건을 줬을 때 가겠다. 일부 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저한테 대전의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의를 일부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다른 도시보다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용지 문제나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또 고용 문제, 또 주택 청년들 거기에 취업하면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다른 도시와 똑같이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는 기업 유치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라도 기업을 끌고 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는 좋다. 단기적으로 2, 3년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하더라도 장기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은 대전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금의 차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기 위한 큰 미끼를 던지겠다와 잘못하면 기업의 특혜라는 데서 좀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건 시민들의 양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어떻게 고려를 좀 하고 계신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발전과 시민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요. 땅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저 자치단체끼리 만약 안 되면 가운데에다 공동으로 해서 가운데다 그냥 파격적으로 최단기간에 공장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게 지금 막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특혜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효과보다 훨씬 큰 일자리 문제, 장기적으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비중이 되니까 이걸 설명하는 과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정리가 돼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혜라고만 보기 시작하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하에 이게 과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여러 가지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을 했지만 1년, 5년, 10년 가면서 본격적으로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류 경제도시 건설에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도 핵심 정책의 하나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업 유치, 경제 발전과 관련되어져서 이것이 청년 정책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거 때는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이 일자리만 있다고 지역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주거 문화. 근데 과거에 서울 같은 데가 일부 실패한 게 뭐 서너 평짜리 작은 평수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줘놨는데 공실로 남아서 안 들어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취업을 한 청년들은 1인 가구 또 아니면 결혼하면 2인 가구가 되잖아요. 2인 가구 또 아이들 낳으면 3인 아니면 4인 가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4인 가구 정도의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청년주택을 구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요즘 시대에 맞는 커뮤니티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외곽에 그냥 불편한 곳으로 가서는 청년들의 문제는 안 된다고. 청년들이 아주 가장 편리한 곳으로 주택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가 주택까지가 되면 여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여가 문제에 있어서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 19세부터 39살까지의 대전에 주소를 든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월 20만 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 2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5천 명 정도의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들, 기숙사에 들어갔던 예를 들어 개인 원투룸을 얻었던 이 월세 부담에 대한 이 부담을 좀 줄여줘야겠다. 그리고 보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이 거의 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3세에서 5세가 지금 돈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상교육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보육에 있어서 젊은 학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그런 고통을 좀 덜어줘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펴야 되는데 때로는 과감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조금 더 다른 분야 투입이 들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여론 정책 수렴할 수 있는 따로 특별위원회 설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네. 자, 부동산 문제도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김미성 기자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랑 이제 둔산권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 그리고 이제 청년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보급 공약 등을 하셨는데 이런 개발 수요가 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하니까 거꾸로 한쪽을 묶으면 옆으로 삐지고 지방까지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사실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젊은이들이 자질이 컸는데 이 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이
아까 말씀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나머지 땅은 먹고 사는 문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존의 도시 구조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를 좀 확대를 해주는 것이 기존 도시만에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계나 이런 디자인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디자인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개발은 한 80군데, 거의 9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90군데 정도에서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시민들의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내야죠. 사업자도 이자 내야죠. 재산권은 묶여 있죠. 그래서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준다. 근데 단축시켜주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이 줄이면서도 아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을 해야 된다. 대전시 전체 시스템을.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가장 스피드 있는 인허가 문제, 그리고 인허가를 공직자들이 붙들으면서 로비하고 하는 이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공직사에서 투입해서 조언해주고 해서라도 신속하게 해결을 해줘야지 자꾸 규제로 막으니까 기업들이 로비하고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트랙을 좀 쓸자고 하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지금 주동산 열기가 굉장히 다운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되는 게 한 10만 호 정도 이상이 되는데 과연 이게 부동산 정책에 공급이 많아질 때는 이제 또 지나치게 저평가되면서 시민들 고통이 또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절히 혼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두 분 시민 패널께 먼저 이제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계신 우리 당선인께 당부의 말씀 먼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성 기자님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고 그런 공약을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많이 이제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시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종동 처장님. 예, 뭐 투표율이 낮았다 하더라도 그 당선인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이장호 당선인 지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두 분의 지방정부,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다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 그 과정에 이 낮은 투표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빙이었던 상황, 시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당선인께서 계속 그 강조하셨던 게 행정의 투명성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건 결국 시민들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민선 8기 대전시장으로서의 포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대전 시민들께 또 부탁하실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조언하신 부분은 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단지 이제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이렇게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실질적인 시민들과의 의견 이런 게 되게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민단체도 정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게 걸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단지 이제 시정을 하면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대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운 일일수록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거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45만 시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시정의 핵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훼손된다든가 또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외부의 충격 이런 것로부터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될 제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때로는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에 대한 설득과 때로는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대신에 시민들은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바라볼 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은 범처럼 사자처럼 맞서서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되게 갈등의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건 가끔은 때로는 힘들더라도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이걸 최대한 적절하게 하는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과 민선 8기 시정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선 8기 4년이 인류 경제도시로 대전이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 MBC 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